자, 12시 20분입니다. 12시 20분 기준이고요. 오늘 SK바이오랜드의 질문이 두 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질문 한 건 우리 맨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고, 그리고 우리 영규님께서는 차익 실현 계좌를 올려주셨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뭐 모르겠어요. 5분봉 기준에서 꺾여 내려가는 부분에 전량 차익 실현을 하신 것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직장 다니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래도 대처가 잘 안 되죠. 변동성이 큰 종목은. 어찌됐건 아마도 올라가고 나서 10시 25분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하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하셨다면 그거는 이제 교육용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찌됐건 SK 바이오랜드의 기준에서의 흐름, 앞서 이제 그 오전장에 설명드린 것처럼 SK 바이오랜드의 흐름에서 전서구형의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거래량이 이제 다소 좀 제한적이었다. 앞선 거래량 대비.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전서구형의 기준에서의 추세 강화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니라 대형주 기준에서 놓고 보는 게 맞죠. 어찌됐건 질문을 주셨던 시각대의 5분봉 기준에서의 흐름이 요 위치였어요. 그래서 24,200원의 차익 실현 여부의 그 흐름, 그걸 설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던 상황이 됐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쭉 뻗어 올라가면서 오히려 고점을 26,750원 그 위치까지 쭉 당겨 버렸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군들 접근하실 때는 교육용으로만 접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앞전의 변동성을 감싸 안고, 만약 종가상으로 이제 이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앞전의 변동성을 감싸 안고 추세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거래대금이 실려주는 게 되겠죠. 오후장에 거래대금 감안한다면 뭐 3천억 원대 거래대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해드릴 때 뭐예요? 이쪽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래량이 아닙니다. 거래대금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앞부분에 그 거래대금 3천억 원대 수준, 4천억 미만이죠. 3,500억 잡게 되면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2만 6천원 만약에 기준 잡는다면은 대략 1,000만 주, 1,500만 주, 뭐 예를 들어 1,500만 주다. 그럼 1,500만 주 대비해서 개장 초 기준에 15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게 1순위고요. 근데 오늘의 기준에서 앞전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캔들의 몸통 기준에서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의 흐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전 거래대금의 70%를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3,500억 대비 70%면 37에 21, 뭐 대략 2,500억 정도 수준이 되나요? 그럼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 예를 든다면, 그럼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면 9시 5분 기준에 100만 주 정도가 실릴 수 있다면, 그리고 9시 10분까지요. 그리고 10시까지 기준에서 뭐 또 거래량이 실릴 수 있다면, 혹은 그때 안 실렸죠. 그럼 11시까지 기준에 거래대금이 실릴 수 있다면, 단계별로 마감 때까지의 거래량 기준, 거래대금 기준을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찌됐건 10시, 11시 고점을 넘기면서 거래대금이 수반이 된 거예요. 그럼 뭐 미리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AS를 해드리면서 장중에 24,200원 이 가격에는 못 사겠습니까? 뭐 25,000원에는 못 사겠습니까?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때 접근을 하셨다면은 그때 범위 대비 고점까지 변동성이 아주 크지 않다면 3분의 1 꼴이 절반 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개장 초에 놓고 보셨던 분들이라면 25%의 변동성이에요. 그럼 3분의 1을 잡아도 8%? 고점 대비 8% 밀리면 차익 실현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고점 대비해서 2% 혹은 3%. 그래서 지금 리딩방에는 올려드렸어요. 두 가지. 보수적 관점에서는 2% 조정 받으면 차익 실현. 고점 대비 기준에. 그게 26,450원의 기준이었고 지금 26,750원이죠. 그럼 그것에 대한 2%면 대략적으로 뭐 26,000원, 26,100원 그 자리가 이탈이 되면 차익 실현, 그리고 명목 가격 뭐 26,500원, 700원 뭐 이런 가격대가 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겠어요. 공격적인 관점은 변동성을 조금 더 높게 보겠다. 그럼 고점 대비 3%의 수준. 그 정도가 이탈되면 차익 실현. 아시겠죠? 또 상한가에 진입을 한다. 그럼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왜?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도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극동유와 같은 종목군들, 예? 급등 나왔다가 음봉 떨어진 다음에 바로 개파락 27%.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어때? 급등 나왔다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개파락 18%. 감당이 안 되죠.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에요. 뭐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응? 그래서 개파락이 나오면은 막 이렇게 4%씩도 나오기도 하고 젠백스 시가총액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도 크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에 진입이 되더라도 차익 실현 기준 잡는다. 그리고 이제 라닉스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올려드리고 이번 주 기준에 뭐 신라젠도 있고 많은 종목이 단기 공략주로서 수익이 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단기적인 고점 찍고 상승 잉태형으로 기준이 잡힌 거죠.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 쭉 뻗어 올라가는 거래량 수반되는 장대 양봉. 다만 전 거래일의 시간에서 거래가 윗방향으로 흘러간 게 있어요. 고물량 소진시키고 난 이후의 흐름이 됩니다. 결국은 개장 초에 거래량이 수반돼서 따라붙었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윗꼬리 혹은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 수익 확정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SK바이오랜드의 움직임 때문에 뭐 티움바이오가 연동을 받고 있다. 뭐 티움바이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이 있을 수 있겠죠. 그쪽 개별적인 흐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도 티움바이오도 기준 거래량 300만 주를 설정해서 놔드렸단 말이에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죠.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본 거래량 300만 주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5MA, 20MA 거래를 터뜨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SK바이오랜드처럼 접근할 수 있다. 다만 내 손절 범위만 지키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17,500원에 들어갔다. 그럼 17,000원 이탈되면 일단 손절을 하겠다. 이런 기준점만 있으면 18,000원을 못 들어가고 19,000원을 못 들어가겠어요. 18,000원까지 올라갔다는 더 힘이 세다는 얘긴데. 그래서 이런 쪽의 경우에 거래량 수반되고 내가 기준점만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단기 공략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력주에 집중을 하죠. 주력주에. 그리고 단기 공략주도 티움바이오, SK바이오랜드처럼 시가총액이 3천억, 4천억 이런 종목을 위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신라젠처럼의 흐름이 된다. 그럼 신라젠 같은 경우 1조가 넘죠. 그럴 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1조가 넘는데 거래대금이 3천억, 4천억 이상 터지면 그러면 추세 강화 범위에 있어서 변동성이 제한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방향성의 변동성이 쭉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월 8일 날 차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어때요? 기준 거래량이 확 줄어버리죠. 우리는 3,500만 주 이상을 보고 있는데 1,300만 주, 900만 주. 그럼 아예 안 들어가 버리면 돼요. 아 이러다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전에만 뭐 상담 전화, 뭐 문의 전화 온 게 신라젠 6만 원에 갖고 계신 분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6만 원에 편입하셨다는 분. 미련을 못 버리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또 움직인다? 그럼 월요일 날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져주면 왜? 주봉 단위에 일단 거래량을 실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음 주 기준에 또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상승이 나오고 갭상승 나온 거래량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날 들어가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범위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10%, 20% 나와줘야 되는데 그 변동성이 안 나와요. 우리가 손절을 3%를 놓고 보면서 단기 종목 공략을 하는데 위로 변동성이 최소 10%, 15%가 안 나오면은 눌릴 때 고점 대비 2%, 3% 눌렸을 때 절반 정리하고 5% 눌릴 때 전량 정리한다고 치면 남는 게 한 6, 7% 수익 날까요? 그거 수익 내려고 3% 손절 범위를 놓고 들어간다? 근데 10종목 중에 뭐 9종목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지 맘대로 움직이는데 결론은 무리해서 대처하지 말자. 그래서 국일제지 같은 종목군들도 개별적인 매매 접근이 되시고 또 전서구형 기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 꼬리 달리고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차익 실현하고 미련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또 거래량 터지면 그때 돼서 기준점 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련을 버릴 땐 좀 버리자. 그래서 DB 하이텍처럼 29,000원대 찍어놓고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재접근에 대한 범위까지 설정해 두시고 그렇게 대처하신다면 무리 없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도 가져가는 종목이 아니고 차익 실현 종목입니다. 꼬리가 달리면 또 고점 대비 2, 3% 조정 나오면 차익 실현.